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4일 수요일 아침 8시 54분입니다. 오늘은 오후 영상 녹화가 평소보다 한두 시간 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수들이 하락하기도 했는데 낙폭도 적고 또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순환매로 봐줄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요. 예, 그래서 또 그리고 미국 증시의 대장은 누구다? 나스닥 S&P입니다. 대장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죠? 없죠. 미국 증시는 지금 신고가 랠리 잘 진행 중이다. 일부 지수들은 약간 순환매 차원에서 소외가 되면서 하루하루 잠깐 소외가 되면서 하락할 수도 있으나 어떤 미국 증시의 큰 상승에는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하락 마감했는데 하락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것도 낙폭이 좀 얼마 되지는 않고요. 이 독일 증시인데 일단 아직까지 이건 잘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일단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이번에 좀 반등시 매도 전략이 아직까지 유효하긴 한데요. 좀 많이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여기 이 정도 1월 19일 날 음봉 보이시죠? 이 정도 봉에서 이렇게 꺾였다면은 이제 이거 반등시 매도 전략을 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고점을 좀 많이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하락했다 하더라도 이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긴 했는데 일단 여전히 매수세가 좀 강한 그런 거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이 하락을 하더라도 박스권을 지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또 그리고 그죠 어제 하루의 하락 갖고 또 뭐라 할 수도 없죠. 한 하루 정도 이게 연속적으로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그러면은 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냥 답답한 구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하방 보실 분들은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할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는데요. 하락할 만한 자리에서 하락하긴 한 건데 좀 약합니다. 하락이요. 아직까지 시장이 강하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젯밤 하락은 일단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시장을 움직인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어젯밤에는요. 낮에 있었던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일부 소화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냥 기업의 실적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죠? 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기업 실적이 주식시장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지금 잘 작용을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기준금리 인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시장을 막 끌어올리는 호재로서 작용을 했는데 그게 많이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호재가 많이 후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기업의 실적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잘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일단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물론 이제 어젯밤에도 예를 들면 여기 MMM 써있죠. 3M 같은 회사는 실적이 안 좋아갖고 11% 폭락하기도 해서 시장에 좀 일부 좀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기업 실적은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3M 같은 건 이제 다우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니까 다우 같은 친구들은 좀 하락할 수 있지만 그냥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기업 실적은 아직까지 좋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이라고 하긴 조금 전이라 표현하기는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괜찮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8%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점 때문에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상승 중이고요. S&P도 상승 중이고 이건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도 좀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그래서 일단 상승 출발하긴 하죠. 그죠?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실적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일단 넷플릭스 실적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참고로 이제 실적 얘기하니까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테슬라 실적 발표 있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아침쯤일 거예요. 그거 주목하셔야 된다. 잊지 말자. 그 정도 이야기만 좀 드리고요. 이제 약간 주제를 좀 바꿔서 제가 지금까지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이 우리에게 좀 숙제를 좀 던져줬다. 어려운 숙제를 던져줬다.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한다면 굉장히 시장이 크게도 하락을 한다면 굉장히 좀 크게도 꺾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추세적인 하방 베팅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투자자인데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 시장이 방향성에 대한 큰 고민거리를 안겨줬다라 말씀드렸죠. 왜? 미국 증시가 레벨업을 해갖고 이제 위쪽으로 일단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해보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약간의 생각 변화가 어젯밤에 좀 있긴 있었어요. 일단 미국 증시가 레벨업 하면서 일단은 당장 제가 일단 뭐 주말 이때까지는 일단은 자신감이 조금 좀 떨어졌었습니다. 추세적인 하방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신고가 랠리를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죠?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조금 좀 줄어갖고 자신감을 뭐 4, 뭐 우려를 뭐 6 이 정도로 봤다면 일단은 아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좀 싸울만은 한 것 같다. 다시 5대5 정도로 약간의 일단 자신감을 더 회복하는 일단 뭐 그 정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있었던 뭐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들 뭐 그런 거를 바탕으로 좀 왜 그런지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일단 미국 증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일단 근데 그 상승의 탄력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상승의 탄력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진짜 중요한 자리로서 여기 이제 레벨업이 된 거는 사실상 맞긴 맞는데 여기 이제 튀어 올라오고 나서 이제 반응이 조금 좀 시원찮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만 보면 이제 솔직히 뭐 잘 알기가 좀 어려운데 아시다시피 그 제가 예전부터 어떤 뭐 주식시장 혹은 뭐 금융시장 어떤 시세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거를 그려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긴 했었죠. 어떤 시세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강한 힘을 보여줘야 돼. 계속 시세가 진행됨에 따라 그에 맞는 어떤 강한 힘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어떤 상승의 기울기 말씀드리면서 맨 처음에 이제 폭락이 끝나고 나서 처음 상승할 때는 상승의 기울기가 거의 없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상승의 기울기가 여기서 살짝씩 가팔라지면서 시장은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올라가던 게 슬슬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상승의 기울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가팔라지면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이 오버슈팅이 통상적으로 시장을 좀 죽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자동차 뭐 기어에 어떤 자동차 기어에 비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1단, 뭐 2단, 뭐 3단, 뭐 4단, 5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각각 기어에 해당하는 적정한 주행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1단 넣으면은 빨리 못 가죠. 1단 넣으면 뭐 한 10에서 뭐 20km 이 정도가 뭐 적당한 속도고 뭐 한 5단, 6단쯤 넣으면은 뭐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게 자연스러운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은 뭐 거의 뭐 이 정도 단계까지 왔는데 5단 거의 뭐 5단 기어 정도까지는 온 건데 100km 이상 달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못 달리고 있다. 뭐 70, 60 뭐 이 정도로 좀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약간 상승 탄력이 물론 이제 겉으로 봐서 이만큼만 봐서 사실 잘 보이지는 않긴 않는데 근데 이제 좀 그 어떤 뭐 주봉이나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또 그리고 혹은 보조지표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계기판에 실질적으로 찍히는 속도는 5단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일단 잘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정고점 싸움이 진행 중이다라고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돌파한착한 건 맞긴 맞는데요. 지금 어떤 일련의 흐름들이 좀 오버슈팅일 가능성도 조금 좀 있다라고는 뭐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보니까요. 네, 이런 걸 보니까 조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야 될 때 제대로 100km 이상으로 달려줘야 되는데 60, 70밖에 못 달리면 결과적으로 다시 기어가 낮아지겠죠. 뭐 기어가 낮아지든가 아니면 뭐 시동이 꺼지든가 이제 뭔 일이 생기겠죠. 그죠? 기어가 뭐 4단으로 낮아진다든가 아니면 애초에 뭐 속도 자체가 확 더 떨어져 버린다든가 하여튼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기어 단수에 맞는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맞아지는 때까지 또 다시 어떤 시장이 조정을 뭐 주거나 하락을 주거나 막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보다 이게 상승 탄력이 좀 약하긴 약하다. 이게 정말 시세의 시작이고 뭐 그렇다면은 정말 지금 강하게 올라줘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이게 그 사실 이렇게 보면 또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있어요. 로그 차트 이런 거를 좀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로그 차트는 어떤 정말 어떤 그런 뭐 상승의 힘을 좀 보여주는 거긴 하거든요. 로그 차트로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던 나스닥 10년 정도 되는 차트 2011년부터 보는 10년 정도 차트 로그 차트로 보면 어때요? 로그 차트로 보면은 옛날의 상승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잘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좀 탄력적으로 올랐던 구간, 요즘은 좀 탄력이 떨어진 구간.
지금은 오히려 이제 기어가 높아졌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일단 잘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이게 일반 차트로 보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로그로 보면은 최근에 분명히 상승 탄력이 약간씩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좀 그 눈에 띕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걸 보면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하방 베팅을, 그건 당연히 아니죠. 지금은 분명히 누가 봐도 매수세가 강한 거고요. 매도세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신고가는 신고가 랠리예요. 예, 뭐 지금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어떤 오버슈팅 뭐 가능성 뭐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이른 이야기인 거긴 한 거고, 지금은 분명히 상승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방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막 하방을 지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더군다나 어제 나스닥은 전일 음봉을 다 되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분명히 좀 느리긴 합니다만, 약간 힘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더 올라갈 그런 구석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대응은 뭐 손가락 빨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상방을 약간 뭐 추격식으로 해서 뭐 짧은 매매라도 하거나, 서운하신 분들은 그런 거라도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조금 정석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방을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긴 하죠. 예. 어쨌든 근데 지금 분명히 힘이 조금 빠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좀 보여. 예. 네,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건 맞긴 맞다. 네, 힘이 좀 약하다. 물론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힘이 약하다라고 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 주봉 같은 걸 봐도 사실 뭐 조금 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속도가 좀 더 내야 되는데 속도가 좀 둔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변화가 뭐 예를 들면 보조지표 같은 거, 뭐 RSI 같은 거,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그런 보조지표 같은 것들이 있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보조지표들의 지금 이제 다이버전스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다이버전스는 다시 뭐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회복되기는 일단 조금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그래서 일단 조금은 더 좀 일단 지켜보야, 네, 조금은 더 어떤 뭐 자신감을 갖고 지켜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정도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제가 좀 전에 기어의 속도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점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을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뭐 또 약간 좀 이제 부담스러운 점들이 있다면, 이 Fear and Greed 인덱스, 지금 시장 심리가 사실 어떤 증시 상승을 계속해서 아직까지 조금 더 여유는 있습니다. 증시 상승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앞에 어떤 이슈도 있고, 1월 말에 FOMC 회의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런 심리 지표 이런 것도 사실상 계기판이 거의 끝까지 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왔을 땐 지수의 어떤 상승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긴 했죠. 그 이후에.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지금 조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기에는 좀 이미 익스트림 그리드 부근까지 올라와 있어갖고, 이런 것들도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안 그래도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요즘에 미국 증시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개인들이 안 따라붙고 있답니다. 예.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저렇게 오르니까 개인들이 신나서 추격 매수 많이 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이 정도 상황 되면 개인들이 막 진짜 엄청나게 빚내서 들어오는 상황이 딱 지금 차트가 그런 차트이긴 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조인을 하지 않고 있다. 예. 노러시라고 하고 있죠. 예. 주식시장에 잘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데이터들을 좀 보여주는데, 한 번쯤 좀 볼만할 것 같더라고요. 찰스 스왑, 지난 3월달에 망할 뻔했던 그 금융회사죠, 그죠? 이 재밌는데 MMF만 늘고 있대요. MMF에만 돈이 늘어나고 있고, 주식 거래 수수료 먹고 사는 또 증권사 아닙니까? 얘네가 주식 거래 수수료는 자꾸자꾸 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고 자꾸자꾸 그 MMF에만 돈을 넣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래서 신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갈수록 안 사고 있다. 뭐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뭐 FOMC 등을 앞둔 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안 살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지금 금리 수준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MMF에서 돈이 안 빠져나오는 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실 저도 지금 데이터를 지금 못 갖고 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미국 주식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지난번에 이런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미 너무 자산에서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역사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개인들은 주식을 다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개인들이 주식을 거의 다 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증시 랠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증시에 진입을 잘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난 다 샀거든요. 이미 다 사서 여기서 더 살려면은 빚을 내거나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이미 뭐 내가 편안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비중은 이미 다 채워놨다라는 겁니다. 자기 계좌에요. 이미 사람들이 주식을 전부 다 샀다라는 뭐 그런 데이터를 예전에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죠. 하여튼 근데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식을 좀 안 사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점들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랠리인데도 불구하고 증시의 탄력이 생각보다는 좀 약하다. 이런 점들은 지금 상승이 좀 언젠가 한번 확 좀 만약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 확 또 지금 상승이 다시 뭐 되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조금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자신감을 가져봐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근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 계좌 까여가면서 그러면 안 되죠. 일단은 아직까지 뭐 그런 생각은 버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 조금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있고요. 그래서 MMF는 계속해서 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MMF 진입도 어마어마하다. MMF의 자금 쏠림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기관보다는 개인들의 MMF 진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문단이 조금 좀 눈에 띄긴 하던데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기준금리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올해 연준에서 3번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준금리는 4.5에서 4.75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3번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금리 수준이 4.5에 4.75이기 때문에 MMF에 넣어놨을 때 이렇게 많은 금리를 이렇게 높은 금리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금리 인하를 해도 워낙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금리 인하하면은 주식시장이 그래서 마냥 오른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MMF에 있는 돈들 언젠가 빠져나오겠죠. 이게 증시로 들어오면서 증시의 어떤 급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대세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큰 자금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올해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기준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MMF에만 돈이 들어가서 안 나온다. 3번 금리 인하를 해도 4.5에서 4.75인데 아무래도 그죠. 워낙 금리가 높다 보니까 굳이 이 돈이 뭐 주식시장으로 나올 이유가 좀 없다라는 거 그런 거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상승 탄력이 조금 좀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좀 길어진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저 한 가지만 좀 더 약간의 한국 증시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어느덧 또 떨어지고 있네요. 한국 증시는요. 오늘 좀 중요한 날인데 한국 증시도 사실 이제 지금 어떤 자리냐면요. 한국 증시요. 한국 증시도 사실 그러니까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국 증시는 실제로 약하잖아요. 그죠? 미국 증시 하방은 분명히 이거는 굉장한 용기와 어떤 그런 게 필요합니다. 미국 증시 하방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국은 약하잖아요. 약한 놈 후려 패는 게 그거는 뭐 문제가 될 게 없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약간 자신감을 더 가져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 증시 보시면요. 잘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물론 근데 아직까지 이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된 이 코스피의 랠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여기서 재차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N자로 또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국 증시는 무지하게 한국 증시라고 표현하기보다 코스피라고 표현할게요. 코스피는 이제 무지하게 이제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상승세를 다시 이어나갈 건가, 다시 큰 상승으로 갈 건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와르르 쾅쾅 죽을 거냐, 이걸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요 정도 하락으로 해서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아직까지 곤란해요. 이거를 완전한 하락 추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지난번에 이 영향 미세하게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어떤 딱 허리 딱 어떤 몸통의 절반 정도 되는 자리에서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어떤 중요한 자리를 확 깨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중요한 자리는 깼죠. 340 이런 자리는 깨긴 깼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걸 보고 완전한 하락 추세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지난 상승의 영향은 조금 받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신감을 잃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1월 17일 날 수요일 날 폭락했던 게 사실 이게 조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급락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시장은 지금 이 봉의 의미를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때 이 폭락했던 이것이 앞으로 만약에 이제 세상 일이 좀 잘못 풀리면은 이 음봉이 세상을 망치는 좀 중요한 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이날 폭락으로 인해서 이제 풋옵션이 어떤 그림이 만들어졌냐면은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죠. 풋옵션이요. 예, 콜은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풋만 보면 됩니다. 풋 이야기 하니까요. 풋옵션이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풋옵션이 차분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날 폭락으로 인해서 1월 17일 날 지수 폭락으로 인해서 풋옵션에는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 떠버렸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차분히 좀 죽어가고 있던 풋옵션이 변동성을 확대시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풋옵션의 변동성이 차분하다가 터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빨리 이 양봉을 죽여야지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봉을 지금 모습처럼 이렇게 이게 만약 종가라면 이 봉은 지금 만약 이게 종가라면은 이 봉을 다시 살리는 그림인데 이 봉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있다면은 앞으로 지난 17일 날 봤던 이런 대폭락이 자주 등장할 수도 있다는 그냥 툭하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 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지금 시장의 그 코스피의 변동성 1월 17일 날 폭락 한 번으로 굉장히 커졌어요. 보이시죠? 이날 변동성 지수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런 점은요. 17에서 19점 얼마까지 올랐어요. 이 봉 하나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진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폭락의 영향을 지난 17일 날 폭락의 영향을 우리가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봉이 빨리 극복되면 다행인데 지금 극복 잘 못 되고 있죠. 이 봉이 계속해서 극복 못 되고 이 봉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하락은 이렇게 찔끔찔끔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이 봉의 영향을 받아서 이 봉이 시작이 돼서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게 미국 증시가 오르고 있고 이런 점들이 좀 변수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코스피 하방을 완전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고 그럴 때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 말씀드렸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쯤이면 일단 청산하는 게 맞긴 맞고 여기서 이제 고민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진입을 해야 되나? 코스피 하방을 재진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코스피 상방으로 진입을 해야 되나?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고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현금 들고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린 다시 분기점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종가는 아직 모르니까 이건 봐가면서 이제 움직이시면 되는 건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 336자리가 일단은 어떤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회복을 제대로 못하면은 이거는 이 양봉의 힘이 이 음봉의 힘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르르 쾅쾅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336 이 자리 중요한 자리인데 넷플릭스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면 물론 넷플릭스하고 한국이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면 조금 오늘 좀 미래가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오늘 중요한 날이죠. 336을 저항을 테스트하는 세 번째 날이니까 좀 중요한 날일 수 있습니다. 좀 잘 보자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좀 약하다. 코스피는 생각보다 약하다. 코스피는 생각보다 좀 많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 하나 드린 거고 하나는 미국 증시 생각보다 지금 그죠? 기어 단수에 비해서 속도가 조금 좀 느려가지고 미국 증시도 이거 좀 우리 확실히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하여튼 너무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우려를 갖기보다는 일단 그래 조금 더 떳떳하고 조금 좀 힘을 내볼 수는 있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본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 상승세가
완전히 강한 건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매도세가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어디를 봐도 상승세가 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은 잘 잡아야 되겠죠. 그죠? 뭐 일단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생각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일단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야기가 좀 옆으로 좀 새긴, 이야기가 옆으로 좀 많이 좀 센 것 같긴 한데, 제가 일단 다시 어젯밤 있었던 일로 조금 좀 돌아와서 어젯밤 이제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 금리와 달러 이야기 조금 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뉴스들 좀 하나씩 보자면, 일단 그죠? 넷플릭스 실적 발표됐다라 이야기해드렸고, 어젯밤 뭐 특별한 이슈 이런 건 없었고, 그죠? 참,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어제 1월 24일, 오늘이구나. 오늘 나온 보고서예요. 하나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하나증권에 나온 보고서인데, 여기서 이제 요약만 딱 볼게요. 뭐 다양한 거 있는데 다 빼고 요약만 보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떻냐? 높은 이자율이 계속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높은 이자율이, 미국의 연준이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높은 이자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은 좋고 미국 고용 시장도 좋다. 또 그리고 미국 소비자의 지출도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 은행권의 대출이 제약되고 있다. 왜냐면은 지난번 3월 은행 위기로 인해서 은행들이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고, 또 그리고 뭐 비용 부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아직 안 죽었을 수 있다. 뭐 그런 점들. 뭐 이런 것들이 뭐 기업의 수익 압박 연장이 뭐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냐, 미국 기업의 24년 신용 여건은 약한 고리가 쌓이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굉장히 이제 제가 짧게 이 짧은 내용을 또 약간 저만의 방법으로 또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원래 이 분석가가 원래 이 애널리스트 분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토요일 날에 PPT 만들어갖고 보여드렸던 거 있죠. 고금리로 인해서 일단 약한 고리가 어딘가 자꾸 크랙이 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지금은 좋다. 지금은 탄탄한 기업 이익과 고용도 좋고 소비자 지출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고금리로 인한 피로감이 분명히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금리 압력 등으로 인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나,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동성 측면이라고 또 따로 써 있죠. 이 부분도 제가 토요일 날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유사합니다. 그죠? 유동성, 크레딧 시장의 근간이다. 지금 금융 시장의 근간이다라고 대충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확대 해석해서 유동성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뭐 유동성 발작 같은 것도 생겨날 가능성이 뭐 조금은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RRP 잔액 감소, 그죠? RRP 잔액 감소 이야기하고 있죠. 토요일 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QT 속도 조절론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써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적은 전반적으로 뭐 괜찮다. 실적은 안정세를 찾고 있으며 이러한 진행은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여튼 지금 굉장히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위험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기업의 실적도 좋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토요일 날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까? 혹은 뭐 아예 위기가 없이 이대로 뭐 시장이 잘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다양하게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토요일 날 만들어드렸던 제가 토요일 날 이야기했던 거, 제도권에서도 하고 있는 좀 보편적인 생각이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걸 좀 확인한 겁니다. 저만의 그냥 뭐 생각이 아니고 제도권에서도 보편적으로 하는, 이미 상황 다 인지하고 있는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막 제 생각대로 이야기한 건 아니다. 그거 한번 좀 보여드린 겁니다. 다 봤고요. 자꾸 이야기 새는데, 하여튼 빨리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살펴보고 마칠게요. 미국 증시 잘 올라갔다, 그죠? 한마디면 됩니다. 뭐 다르게 분석할 거 없어요. 신고가 랠리라서 괜찮습니다. 그냥 뭐 잘 올라가고 있다. 다만 탄력이 조금 아쉽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매수세가 강한 거예요. 매도세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방 베팅 이야기 하시면 당장 안 됩니다. 지금은 잘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되돌려지면 조금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 이거 오버슈팅 아니겠느냐? 뭐 그 정도 생각 정도. 뭐 상방 뭐 추격하실 분들은 뭐 추격하셔도 뭐 그다지 뭐 큰 문제는 여전히 먹을 거리는 좀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1일까지 FOMC 전까지 뭐 기업 실적들 발표 있긴 있는데 그다지 큰 이슈도 없고 해서 하여튼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장 초반에 조금 약했지만 결과적으로 유럽 증시 문 닫고 나서 잘 올라갔다. 유럽 증시 문 닫고 나서 잘 올라갔다. 그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다. 확인했고요. 애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됐죠. 그렇다라고 해서 매도세가 강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매수세가 우위에 있고 매도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이 둔화될 때가 된 거죠. 정고점에 걸렸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젯밤에도 올랐네요. 그죠? 역시 신고가 랠리 하는 종목은 다릅니다. 잘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들. 이 정도 뭐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는 감소했겠죠. 변동성 지수는 쭉쭉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풋옵션이 죽어 내려가고 있으니까 잘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근데 좀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내려왔다. 여기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시장이 정말 안정적으로 변하고 싶다면 이렇게 차분히 잘 죽여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자리 내려온 게 지금 대략적으로 어떤 이런 지지선이 만들어진 게 11월 말쯤부터 해서 만들어진 건데 약 2달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지지력을. 그래서 이 죽더라도 쉽게 죽진 않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에 좀 잡음이 있을 수도 있다. 빅스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전에 봤고 어제 금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저 2년물 금리인데요. 2년물 금리 어젯밤이 좀 중요한 날이었어요. 2년물 금리는 왜냐면은 이제 이 자리를 넘어가냐 마느냐 뭐 그런 자리였는데 보시다시피 저항에 걸려서 일단 못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2년물 금리는 답답한 박스권 그래서 갇혀 있어요. 얘가 이 위로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은 금리나 기대감의 완전한 후퇴 뭐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일단 하락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리나 기대감 뭐 거의 뭐 훼손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이 금리가 2년물 금리가 확실히 위쪽으로 치고 올라와야 얘가 확실히 위쪽으로 치고 올라와야 뭐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러진 못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금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꼬리가 몸통으로 움직이는 상황으로 보인다고요. 지금이 주식시장이 워낙 자기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채권이나 달러가 그래 우리 이럴 때는 동생이 이렇게 자꾸 어떤 자기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자. 그래 꼬리에 따라 움직이자. 동생의 뜻에 따라 움직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입니다. 주식시장이 하도 강하게 올라가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가니까 금리와 달러는 이에 맞춰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약간 지금 그런 구조가 됐어요. 거꾸로가 됐죠. 그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뭐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이게 원래 이제 조금 더 정석적인 관점일 수 있는데 지금은 주식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떨어진다. 주종관계가 약간 바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좀 약했을 때는 금리도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증시가 장 막판에 이렇게 계속해서 중후반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금리는 따라서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강하다. 아직까지 주식시장 강하고 금리는 조금 좀 떨어지려고 하는 게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얘가 중요한 자리를 넘어서진 못했다. 물론 금리나 기대감은 계속 후퇴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직 채권 시장에 실질적인 가격으로는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장기물 금리는 근데 일단 좀 올랐습니다. 장기물 금리는 그죠? 네, 장기물 금리는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이것도 사실 미국 주식시장하고 비슷하게 움직였는데요. 미국 장 초반에 금리는 많이 올라 있었다가 장 초반에 분위기 안 좋았으니까 미국 증시 후반부 갈수록 주식시장이 올랐죠. 오르면서 금리가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윗꼬리가 달렸다. 넘어가야 될 자리를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전히 장기 금리는 상승세가 훨씬 강합니다. 상승세가 훨씬 강한 거 분명히 인정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를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면은 다시 쫄딱 미끄러지면서 좀 내려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이제 금리 상승 베팅했던 걸 청산을 했다. 그냥 단타 쳤는데 이거 22일 날 이 봉에서 그냥 청산했다라 말씀드렸거든요. 왜 이걸 청산을 하냐면은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한 꼬라지가 이건 좀 힘이 약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미국 증시가 아시다시피 워낙 강하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계속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뽐내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겠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서 파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베팅은 일단 여기서 청산했고, 어젯밤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시작부터 금리가 너무 올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윗골이 달리겠다 싶어서 이번엔 금리가 떨어진다에다가 단타 살짝 하고 있습니다. 수익 중이긴 한데요. 뭐 그렇게 많은 수익이 깔려 있는 건 아니고 어제 진입했으니까 하여튼 일단 윗골이 잡았긴 했다. 그래서 금리가 일단은 뭐 주식시장의 강세 때문이라도 일단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 아직 여기를 넘어서진 못했으니까 뭐 여기서 지금 잘 하면은 아래쪽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다만 이제 금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목표치는 좀 작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가벼운 단타에 불과합니다. 요즘에 계속 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기가 좀 또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또 네. 원래 가만히 있는 걸 굉장히 잘했는데 또 요즘 맨날 이제 밤에 미국장을 봐서 그런가 또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어젯밤에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진다에다가 단타 베팅 조금 했다. 뭐 그렇게 진지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목표치를 크게 볼 건 아니고 좀 작게. 어차피 뭐 많이 여기서 금리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도 모르고 금리 떨어져 봤자 한 이 정도. 금리가 많이 떨어져 봐야 뭐 이 정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볍게 했어요. 가볍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죠? 장단기 금리 차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2년물 금리 떨어지고 10년물 금리 올랐으니까 장단기 금리는 좀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겠구나. 장단기 금리는 뭐 대략적으로 지금 이 정도 선에 어떤 그 전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 저항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본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국제유가 요즘 강합니다. 그죠? 국제유가 어젯밤에는 물론 조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은 이거 국제유가에 지금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어쨌든 아래쪽으로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지금 75달러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넘어가면은 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급등해봐야 한 일단 80달러 선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5달러 정도는 근데 급등은 할 수 있다. 하방 경직성은 좀 있어 보인다. 국제유가에 안 그래도 어젯밤에 보면서 야 국제유가가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베팅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주식들을 좀 찾아보긴 했는데 뭐 몇 가지가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눈에 띈 걸 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쪽 에너지 섹터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에너지 섹터에 있는 주식들이 좀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이 중에서 또 특별히 강한 섹터가 있습니다. 만약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면 이미 에너지 섹터에서도 특별히 강한 섹터는 좀 굉장히 좀 주식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요. 지금 finbiz.com 여기 들어오셔갖고 이거 확대해 보시면은 에너지 업종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에너지, 오일가스 통합 큰 대기업들도 있고 E&P도 있고 리파이닝하고 마케팅도 있고 뭐 이퀴먼트하고 서비스도 있고 가스 미드스트림 뭐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들이 에너지 중에서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좀 센 업종이 있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국제유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센 업종 하나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잘 찾아서 뭐 해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요즘에 제가 알기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국제 유가에 상승 베팅하는 그런 ETF류들은 세금 많이 뗄 거란 말이죠. 요즘에 PTP 법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개별 주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유가 상승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 좀 집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개별 종목 언급하는 거는 좀 이게 종목 추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종목은 제가 언급하지 않고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방법만 이쪽에 있는 섹터들 중에서 좀 강한 놈들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한국 증시는 아까 전에 봤으니까 뭐 길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보자고요. 선물 336 얼마 테스트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밀리면 분위기 좀 암울해진다. 풋옵션 이렇게 살아나면은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좀 암울해질 수 있다. 코스닥은 그냥 대형주는 계속해서 약하다.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잘 빠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 압력 받고 있다.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단기적인 흐름은 지금 1340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둔화가 되긴 했는데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근데 지금 보시면 분명히 어쨌든 얘는 매수세가 우세한 거는 맞다라는 겁니다. 이 매수세가 다 죽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매수세가 더 세요. 단기적으로는 1340원 저항에 걸려서 둔화는 되지만 아직까지 환율도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좀 늦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